앞서 제가 시작할 때 잠깐 언급했던 5G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지난해 4월이니까 5월로 넘어와서 이제 1년이 지난 상황인데 사실 1년 전을 좀 되새겨 보면은 저희가 세계 최초라는 그 타이틀은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만 일각의 비판의 목소리도 좀 귀담아 들 필요가 있는 게 맞습니다. 당시에 이제 5G 전환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사시는 분들이 좀 불만을 토로했던 부분이 아직 환경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너무 서두른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거든요. 1년 동안 이런 비판이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?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성과와 반성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성과라고 생각하면은 작년에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하면서 사실은 그 우리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지금 1년 좀 지났는데 600만 정도 가입자들이 실제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5G를 통해서 우리 핸드폰 산업이나 관련된 장비 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핸드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통신 장비는 사실 우리나라가 좀 뒤처져 있었습니다. 있었는데 이 5G 장비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런 부분은 성과일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5G 관련해서 협력을 하고 글로벌 어떤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많이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잠깐 얘기했지만 장비 같은 경우에 대기업 말고 우리 중소기업들 몇몇 군데에서 매출액이나 이익이 2018년 그러니까 5G를 하기 전보다 2019년 넘어 들어서 배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 일정 성과인데 저희들이 뼈아프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600만 가까운 우리 이용자들이 5G를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품질이 처음에 생각했던 이용자들이 바라는 만큼 올라오지 못했다는 겁니다. 사실 통신 서비스라는 것은 장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 소위 얘기하는 기지국을 열 군데 세워야 통신 품질이 좋을 수 있는데 그 품질을 통신 기지국을 세우는 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.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빨리 세우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는 또 대형 큰 건물 이런 데가 아주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빨리 해서 소위 얘기하는 커버리지를 넓혀야 될 이동통신 5G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높여야 되는 그런 노력, 통신 품질을 높여야 될 겁니다.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그전 세대 4G랑 다른 5G만의 어떤 특화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개발이 돼서 정말 다른 4G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누릴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. 아마 오늘 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보고 4G에서 이제 5G로 넘어갈까 말까 이렇게 막 고민하시는 그 소비자들이 있을 텐데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가 시작이 됐고 믿어도 되겠구나라는 믿음을 좀 갖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그 제3차 5G 플러스 전략위원회 이후에 삼성전자에서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적이 있는데 단말기도 단말기지만 중저가 요금제 언제쯤 좀 가능할까요? 뭐 참 이게 진짜 시청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중저가 요금제가 빨리 나와서 부담 없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지국을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. 많이 드니까 사실 이 기지국을 까는 것과 더불어서 적정하게 이렇게 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작년부터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알뜰폰이라고 해서 알뜰폰에서는 이 3, 4만 원대 중저가 요금제가 나와 있습니다.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나 어르신용으로 해서 알뜰폰이 아닌 메이저 대형 이통사들 쪽에서도 중저가 요금제를 그러니까 한정해서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하고 청소년용으로 이렇게 중저가 요금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반 이용자들이
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고 이 통사들과 협력을 하도록 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예. 네. 말씀해 주신 분이 좀 부분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는 게 제 통장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통신비가 다 나가거든요. 그래서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자, 5G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그렇다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만 놓고 본다면은 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어요. 뭐 너튜브와 같은 그런 영상 기반의 서비스는 이미 이제 많이 누리고 계시고 보통 이제 콘텐츠를 예전에는 지역 케이블 가입해서 영화 한 편 만약에 본다고 치면은 무슨 영화 채널 오땡땡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셨는데 그게 이제 지정된 그 편성 시간에 원하는 영화를 보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요것들을 이제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꺼내 볼 수 있는 그 스트리밍 그것도 일종의 스트리밍이죠. 그렇죠. 이런 걸로 확장이 되는 거겠죠. 5G도. 그렇죠. 가능하죠. 그 밖에 어떤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? 이제 5G를 얘기할 때 그전 4G랑 기본적으로 다른 게 초고속 저지연 광대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초고속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차다 그러면은 자율차가 이동하는데 앞에 이제 그 장애물이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면은 이 딱 판단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까지 아주 빨리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? 브레이크를. 그러면 그게 저지연이 돼야 되잖아요. 네. 저지연이 돼야 되는 초고속으로 밟고 그게 지연이 안 돼야 제때 멈출 수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최소한 인간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수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. 그렇죠.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이제 비대면 진료 원격 의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원격지에서 떨어져서 진료를 하는데 뭐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정보가 늦게 가면은 사실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생명에 어떤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VR이나 AR 같은 경우에도 이 콘텐츠 양이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많은 콘텐츠를 4G를 통해서 그 전에 통신 세대를 통해서 보내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. 못 보냅니다. 그래서 5G가 되면은 VR이나 AR 같은 그런 콘텐츠들도 좀 더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조금 민감하고 어렵고 또 문제 소지가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좀 잘 풀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